일전에 제가 얼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점에 관해서 알려드렸죠. 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던데요. 이번에는 얼굴에 있으면 아주 좋다고 말하는 점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이 점은 재물운, 행복운, 명예운에 너무도 좋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흉해도 절대 빼지 마시도록 하세요. 이 상악이라는 것이 기의 흐름이 얼마나 원활한지, 또 이 흐름이 흩어지지 않고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제일 먼저 얼굴의 빛을 보고 다음으로 색을 보며 마지막으로 그 형태를 보죠. 하지만 이 상악에 예외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얼굴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얼굴의 기의 흐름을 좋게 흐르도록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기의 흐름이 막히도록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길점과 흉점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불을 가져온다고 하는 점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제 알려드리는 이곳에 점이 있다면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물론 너무 커서 외관상 너무 흉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늘로부터 받은 여러분들의 천기를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점이며, 땅으로부터 얻은 여러분들의 복을 흩어지지 않게 잘 모아주는 복점입니다. 당연 그냥 두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의 점입니다. 자, 옆에 사진을 볼까요? 전에 알려드렸던 흉한 점들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아주 쉬우실 듯 한데요. 흉한 점은 이렇게 미간으로 흐르는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한 점은 이마 측면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나죠? 네, 이곳은 선천적으로 가지는 운과 후천적으로 받아들이는 명운을 잘 조화시켜서 사회적으로 우두머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곳에 점이 있다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돈보다 명예를 먼저 얻으시려고 하여야 하며, 이 명예가 궁극적으로 모두 돈으로 환원된다고 하는 그 점입니다. 이곳에 점이 있는 사람은 상학에서는 자유분방한 사람이며 어느 한 곳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이것이 장점이 되어서 큰 성취를 이루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눈썹 아래의 점입니다. 물론 눈썹 안에 점이 있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썹 아래에 점이 있다면 이는 부귀와 장수를 얻는다고 상학에서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이 오른쪽 눈썹 아래에 있다면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처세술이 능하다고 말을 하고요. 왼쪽 눈썹 아래에 있다면 금전운이 끊임없이 쌓이게 되어서 말년에 큰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위치가 약간 변동되어도 큰 상관은 없으나 눈썹 앞부분, 즉 초미 부분으로 가까워질수록 많은 부와 많은 인덕이 쌓인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눈 아래의 점입니다. 이 사람은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고 다정한 사람이며 공감 능력이 아주 높아서 감정이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 늘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이로 인해 큰 인덕을 얻는다고 상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물론 재물은 역시 아주 좋다고 말을 하죠. 항상 타인을 잘 배려해주니 배우자나 그 후손들에게 존중받고 윗사람에게 사랑받으니 최고의 성취운 역시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볼 위의 점입니다. 이 사람은 과묵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늘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데 틀림이 없으며 공정하니 따르는 사람이 많고 리더형의 사람으로 이 따르는 사람이 모두 복으로 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원리 원칙적인 행동으로 인해 원성을 듣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신다면 많은 부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너무 강직하면 때론 부드러운 마음 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코 옆에 점입니다. 옆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에는 점이 있어서 무조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측면에 이렇게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모인 복이 흩어지지 않으니 큰 거부가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측면 끝에 있으면 가장 좋으나 약간씩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점이 있는 것은 좋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와 같이 이렇게 준두를 기준으로 일직선상, 이 일직선상만 아니라면 재물복이 좋다고 말을 하며 측면 끝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많은 부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턱 가운데 점입니다. 이 점은 턱 끝과 입 가운데를 연결하여 그 선상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입 끝과 턱 끝 가운데를 연결하여 이 선상 어디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올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곳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지기가 잘 모이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하여 일생 큰 고난이 없으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얻게 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부지런하며 성실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이 모두 재운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만일 인내심이 부족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니까요. 평생 인내심을 좌우명으로 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집중력도 아주 강하니까 큰 거부는 되지 못해도 일생 돈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행복한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귀의 점입니다. 귀에 있는 점은 남녀를 불문하고 위치를 불문하고 무조건 복점입니다. 만일 이 위치가 귀 속에 있다면 기술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며 주변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고 늘 자신의 능력만큼 대우를 받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 재력 역시 상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점이 귀 아래에 있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성품과 지혜가 뛰어난 천재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말년운이 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귀의 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치 역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오른쪽이라면 대인관계가 좋으며 자기와 같은 부류 또는 아랫사람에게 명성을 많이 얻게 되고요. 이 점이 왼쪽에 있다면 윗사람에게 특별히 아낌을 받는 사람이니 큰 출세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 아주 부자가 될 사람이죠.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학이라는 것은 얼굴의 빛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항상 좋은 인상,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얼굴의 빛은 살아나게 되고 이로 인해 운 역시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점들은 상학에서도 예외로 두고 별도로 판단을 할 만큼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입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곳에 점이 있으시다면 소중히 여기시고요. 많은 복 얻으시도록 하십시오. 절대 빼지 마세요. 저는 늘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모든 복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